네,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서 필수 서류이면서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영농계획서와 관련된 작성법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지만 이 부분은 예시에 해당되며 이게 평가에 있어가지고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러한 영농계획서라고 하는 형식을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준비한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본인이 생각하는 걸 잘 표현하실 수 있다. 그러한 전제,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두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에서 꼭 좀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영농계획서 관련돼서 말씀드린 데서 첫 번째 평가 기준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에서 서면 평가를 하고 서면 평가를 통과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하여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시도 단위에서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 지침서 사항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평가와 관련돼서 100점 만점입니다. 첫 번째 평가 지표로서 영농 비전 30점이 되어져 있죠. 그 중에 10점은 장기 영농 계획, 두 번째는 영농 방법, 세 번째 지속 가능성, 각각 10점씩 부여되고 있고 항목당 그 편차는 2점 내지 3점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장기 영농 계획 10점인데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장기 영농 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평가 방법도 지침서상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영농 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해서 평가위원분들은 점수를 부여하십시오라고 지침서에 평가 방법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서면 평가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인지 각각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게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인지, 근데 이 구체성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저희가 만든 영상에서 보셨다고 하신다고 하면 영농계획서에 1번부터 11번까지 각 항목별로 기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수립만 되어져 있다고 하면 10점 받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도별 계획은 선정된 이유이죠. 예, 그리고 독립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의 상황을 기재는 하긴 하지만 그 현재와 관련돼 가지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그 계획서 안에 쓰여져 있는 숫자들 사항의 구체성, 그 숫자들 사이에 있어서 타당성, 그게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8점 이상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장기 영농 계획뿐만 아니라 영농 방법, 지속 가능성, 즉 영농 비전 30점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모두 증빙 서류를 통해 가지고서 확인하지 않고 영농 계획서 상에 본인들께서 기재하신 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만 보고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농 계획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 정성적 평가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지표인 영농 계획 구체성도 앞서 영농 비전과 동일합니다. 이건 모두 다 영농 계획서 상에 있는 증빙되어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서 그 신뢰성과 구체성을 가지고서 판단한다. 정성적 평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30점, 지금 25점 모두 정성적 평가 55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이 25점인데요. 그 중에 두 개, 첫 번째 자금 마련 계획과 교육훈련 계획 모두 이것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정된 이후에 뭘 하겠다입니다. 예, 뭘 하겠다가 앞서 있는 품목과 관련돼서 경영 규모와 연관돼서 봤을 때 터무니없거나 허황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점수를 덜 받게 되겠죠. 그런데 앞서 기술되어져 있는 내용에 연관되어져 있는 것 같고 본인의 독립경영의 연차에 맞는 필요한 항목들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자금 계획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경작 규모에 연관되어져 있는 재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모두 정성적 평가로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신용 상태는 농협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 즉 증빙서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정량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 역량 20점. 요거 다 모두 정량적 평가죠. 정량적 평가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모두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농계획서하고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만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셨다 그러시면 받으시는 점수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정도에 따라 가지고서 점수를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서면평가 가점 관련된 가점 모두 다 증빙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시군구에서 서면평가를 통과하고 나시면 시도단에서 면접평가를 하시는데 면접평가에서 평가지표가 3개입니다. 첫 번째 농업에 대한 자세 40점, 두 번째 영농정책 가능성 40점. 예. 자세, 가능성 그 표현 자체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영농계획서 상에서 작성해 놓은 거가 면접위원들이 본 데서, 그건 면접위원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에서 신뢰를 갖게 된다고 하면 모두 받으시게 된 점수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고 본인이 한번 시범을 보여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모두 영농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여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준비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에 농업관 목표의식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모두 해당되는 질문을 통해서 수행이 되고요. 그 질문의 답변과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영농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1대1 면접이 아니라 면접관 한 5분에 그리고 면접자들도 한 5명 정도가 들어오는 다대다 방식입니다. 그리고 질문지가 세트로 구성되어져 있고 각 시도 단위별로 시행하는 면접지가 따로 발송이 되어져 가지고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면접관이 임의로 질문하지 않게끔 그렇게 면접지가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형화된 질문들이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선정되신 선배들이 본인들의 면접 경험들을 올리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을 올려놓은 것도 많습니다. 정형화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특이하거나 면접관의 개인의 취향이 발휘되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농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던져지는 질문의 풀이라고 하는 힘이 제한적입니다. 그 안에서 면접 질문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나 각종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본인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근데 그 답이 다 영농계획서를 기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신뢰도를 줍니다. 영농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막 더 화려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무엇에 근거하고 있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요. 모두 영농계획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들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작업만 하신다 그러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세 번째 평가 지표에는 창업 역량 역시도 여러분들의 영농계획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교육,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기 위한 본인만의 목표, 그리고 교육훈련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농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다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정 기준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는 독립경영 2년 차를 좀 대상으로 한번 써놔 봤습니다. 왜냐,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2023년도 그렇고 2022년, 2021년을 보면 독립경영 예정자가 선발되는 비율이 60, 70%가 넘습니다. 그게 영농경력이 1년이냐 그게 아닌 거죠. 이 사업에서 얘기하는 독립경영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 독립경영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정자이신 분이 선정되신 비율이 항상 가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더 이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것과 관련된 건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영농계획서 상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지를
독립경영 2년차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파프리카를 주 품목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후 3년차 올해 기준이라고 한다면 26년이 되겠죠. 2026년도에 나는 부가적으로 딸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뒷부분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아시겠죠? 예. 그러면 경작 규모가 달라지거나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같이 따라오겠죠. 예, 그런 부분들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구성원 표상에는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는 가족에 대한 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농업 경영 형태에 있어서 가장 대다수는 가족 경영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본인의 의지로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어떤가를 생각하시고서 독립경영 예정자분들은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 실제 지금 영농활동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과 관련된 것은 이제 월 기준입니다. 월 기준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해 가지고서 외부인들을 근로자로서 이제 채용을 하셔가지고 하신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일용직을 사용한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한두 명 정도는 꼭 기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만약 본인이 영농계획상에 법인 형태로 나중에 3년 후나 4년 후에 그게 계획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고용에 있어서 상시나 임시와 관련된 것이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차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겠다는 거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한 명을 표현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직 규모, 현재 그리고 1년차, 2년차, 3년차는 앞서 말씀드린 부품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늘어났겠죠. 모두 임차 형식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임차라고 해놨기 때문에 1번 소유에 기재하시면 안 되겠죠. 밑에 임차로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번까지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고요. 이후에 임차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지역명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목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지번에 따라 지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장목도 적으시게 되겠고요. 자, 농작물 재배시설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는 파프리카가 이제 비닐 온실 형태로 한다라고 하는 걸 가정으로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설 외에 노지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농기자재, 해당되는 품목에 연관되는 기자재들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경작 규모에 맞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소형 공사용 자격증을 따서 가지고서 내가 운영도 하고 마을에서 임대 형식으로 아니면 부업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기재하시고 그런 내용은 뒷부분에 있는 12번에 자기소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꼭 그런 내용을 같이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만약 2억 정도를 자금 융자를 하고 그 외의 건 자부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기재를 하시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꼼꼼하게 생각하시고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역량과 관련돼서 이분은 이제 관련된 학교를 나온 걸로 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 이게 학교 교육에 해당되지 않으신다. 이게 배치되는 거지만 사실 1번을 적어 놓으셨으면 2번은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1번에 해당되지 않으신다 그러면 2번에 저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명 전체를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예시가 2019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건 조금 저희 실수라고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 3년, 즉 2021년, 2022년, 2023년에 받으신 교육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법인에 재직했다라는 걸 좀 예시로 드러났고요. 관련된 자격증 관련된 거 있었으면 꼭꼭 적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있으시면 하시는 거니까요. 독립경영을 하고 계시면 이 부분에 예, 아니요 중에 체크를 하시고 예라고 하신 거는 모두 증빙 자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경영장부를 작성하긴 했는데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되고 나시면 기본적으로 농업원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재하시는 걸 요청하는데 선정되기 이전에는 본인만의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경영 규모가 크지도 않으신데 뭐 ERP 시스템을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고 수기 작성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런 거 다 뭐 스캔해가지고 제출하셔도 모두 상관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점 1점이라도 받으시기 위해서 이걸 예라고 하셨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기재해가지고 있는 내용도 다 스캔 떠가지고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8번부터가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8번부터의 내용들이 뒤에 있는 자기소개서와 같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번부터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시고, 요거는 당연히 선정되신 이후 영농정착지원금 외에 거의 모든 분들이 영농창업자금을 신청하시게 되잖아요. 그 비용에 따라서 경작 규모가 커지고 품목이 다양해지는 것들을 다 염두에 두셔가지고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단순하게 당연히 장목반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뭐 공동 출하하겠지. 이제 그런 형식으로서 앞으로 5년은 그냥 단순하게 그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영농계획서상에서 표현하시는 거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진 않지만 5년 안에는 어떤 변화를 두실 수가 있죠. 5년 안에 할 거라고 한다는 부분들은 여기 다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8번 판매 마케팅 계획에 이런 선정 이후의 비중과 항목들이 달라지면 당연히 홍보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달라지겠죠. 예. 도시 직거래를 이 신청자처럼 20%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인 홍보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8번과 9번 사이에 서로 신뢰가 가지 않는, 즉 연관성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데 있어 가지고서 많은 선배나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재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부터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계획서 작성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낯선 용어가 되시겠죠. 물론 중견기업이나 그런 곳에서 사회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항시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분야에 또 그런 직무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침서상에 예시로 나와 있는 항목들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내부 장애 요인과 외부 위험 요인으로 됐죠. 뇌 외부는 뭐냐? 내부라 함은 나, 그리고 내가 경작하는 경작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품목, 즉 내가 경영상으로서 내가 다루고 있는 것, 즉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내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은 외부 요인을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시를 보시면 내부로는 내가, 신청자 나는 재무관리와 회계 지식이 부족함. 어떤 기준에 봐서도 사실은 다 부족하시잖아요. 이런 내용도 쓰시면 되고요. 또 당연히 농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돈과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보통 신청하지는 않으시죠. 다 신청하실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신다. 즉 재정적,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다들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나 원가 부담과 관련된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런 걸 내부 장애 요인으로 하나 넣으신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앞서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 가지고서 직접 홍보라든지 아니면 직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표현하셨다 그러시면 그 관련된 역량들, 즉 마케팅과 관련된 역량들을 하나 기재를 하시면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부족하니까 이걸 더 하겠다. 그거를 훈련을 하겠다.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겠다. 아니면 누구의 멘토링을 받겠다. 그런 내용 정해진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구글이나 그런 데서 한번 재무관리에 대한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 질문 형태에 따른 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할 수 없는 거 너무 화려한 것들 가져올 필요 없으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는 나도 계획을 잡아가지고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대응 방안에다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위험 요인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책임 하에서 농창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승계농으로서 아니면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의 차원에서 했던 것과 내가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독립경영 예정자가 나의 이름으로 어떠한 자산 형태로 해가지고서 농업을 창업하시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사회하고의 그런 관계, 그건 모두 다 위험 요인으로서, 장애 요인으로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내가 다루는 품목이, 내 주 품목이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서 수입이 된다. 그럼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외부 위험 요인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적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자, 교육훈련 계획. 자, 여기 1년차, 2년차, 3년차, 3년 계획이 있는데 여기 안에 적을 내용들은 뭐죠? 다 앞장에서 내가 장애 요인이라고 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가 교육훈련이라는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가 여기에 그대로 적히면 되는 겁니다.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새로운 거 적겠다 그러지 마시고 앞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방법으로서 기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좀 글짓기, 문장 작성 능력이 있어. 그러면 스토리텔링식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왜냐? 가장 이해하기 편한 방식이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고, 주인이라면 신청자겠죠. 신청자는 이러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런 고민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서 청년 농업인을 신청이 됐다. 예. 기승전결로 가거나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오는 형식으로서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작성 능력이 있다고 하시면 본인께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죠. 많이 작업을 해보시면서 요즘 또 챗 GPT 같은 것도 있잖아요. 챗 GPT에서 한번 글을 올려보시고서 이걸 한번 오픈 AI한테 한번 이렇게 검토받으신 것도 괜찮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농 동기와 경영 계획에서 두 번째는 현재 상황과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독립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 또 독립경영 예정자라고 하셔도 부모님을 도와서나 아니면 어떠한 영농활동을 하고 계셨다고 하시면 그걸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접이나 그런 곳에서 그 자리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이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항상 답변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계획과 관련된 거죠.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문장 작성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실 거고, 경영계획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표 같은 거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이 안에 표를 작성하기 어렵시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으로 제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2번은 첨부 서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3장 안에 표현해 주세요. 그걸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 서류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 그래프 같은 거를 작업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안에는 기재를 하시고 첨부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표나 그래프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 제출하시면 본인이 설명하는 문장으로서 설명한 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이해가 편한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경영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왕이면 표나 그래프 형식을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6번으로 되어 있는 융자자금 상환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다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정되신 분들도 그렇고 선정 당시에 면접관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사실 당신이 3억이든 5억이든 창업자금을 받아서 그걸 잘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품목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규모로서 해야 하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가 이 상환계획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난 이 상환과 관련돼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 경영계획상에서 표현하실 거를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실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 저는 이게 다 낯설고 힘듭니다 하신 분들은 그런 능력이 전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 너무 겁을 많이 먹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화면부터는 독립경영 예정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린 건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하나하나 이렇게 첫 줄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 지침서 안에서 보면 이 영농동기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쓰여지는 겁니다라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나하나 쓰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 든 것처럼 제가 농업 분야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써놓으시고 거기에 답을 다 대고. 첫 번째, 또 이 농업 분야 창업을 결심하게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해놓고 뒤에 또 나중에 작업하시면 되고요. 예. 아니면 거기 추가해서 제가 선택한 품목은 뭐뭐뭐입니다. 그걸 선택한 이유는 그거 저는 어느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지역을 선택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작성하려고 하면 힘드신 거지만 문장의 시작 부분만 이렇게 영농 동기상에 3-4가지 정도만 적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추후에 작업을 하시면 이 영농 동기와 관련돼서 작업하신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사항과 관련돼서 작업을 하실 때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에 있는 영농계획서 이렇게 기재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 사항과 관련돼 가지고서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농업계학교를 나오신 분은 농업계학교 나오신 부분을 쓰시면 되고, 제가 농업계학교가 아니야. 그러면 사회교육과 관련된 거를 뭐 80시간이든 100시간 했어. 그럼 그걸 그대로 다 갖고 오셔가지고서 이거를 만약 교육 과목이 한 10몇 개다 그러면 그거를 공통된 걸로 엮으실 수가 있죠. 작목 선택과 관련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5개 정도 과정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제가 어느 지역에서 영농 활동을 하면 좋을지를 조언을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련된 교육 과목을 몇 개를 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공통적인 교육 과목들을 좀 구분하셔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제목을 뽑으시고 기록하시는 방법, 기재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농업경영 역량 중에서 또 자격증과 인증 관련된 걸 본인이 기록하신 게 있다면 그걸 당연히 또 갖고 오셔가지고서 그걸 이제 풀어 쓰시면 되죠. 현재 제가 보유한 자격증은 3개인데 3개는 각각 뭐뭐뭐입니다. 근데 이 3개를 왜 땄느냐? 그거를 농창업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 있어서 내가 독립경영 예정자로서 이제 선정되고 나면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할 거기도 하지만 사회교육과 자격증을 가지고서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갖고 있고 제가 이 사업, 청년 농업인과 관련돼 가지고서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신 데서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사용하시면 표현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6번째에 있었던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자기 자부담 있잖아요. 그 자부담도 또 여기 딱 끌고 와가지고서 여기다가 융자를 통해서 즉 영농 창업 자금과 관련돼서는 내가 3억을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준비한 돈 크지는 않지만 뭐 7천만 원이 됐던 8천만 원이 됐던 그거의 출처는 어떻게 되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했고 요거는 어떤 용도를 사용하겠다. 그게 현재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내가 자부담과 관련돼서는 이만큼의 돈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시점, 현재 시기 2023년도 2월, 2024년도 1월 기준에 있어가지고서 어떻다는 걸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기술하셔도 거의 한 페이지 작업하시는데 어렵지 않고요. 작다고 해도 그 반 페이지는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은 3번째는 경영계획에서는 모두가 한 페이지 반 이상 2페이지까지 작업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경영계획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영농계획, 판로 및 마케팅 전략, 영농 목표, 추진 전략, 세부 목표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달고 나면 그 밑에다가는 무엇을 적을지가 조금 더 명료화되게 됩니다. 만약 영농 계획이다 그러면 앞서 영농계획서에 1-1, 1-2, 그 2번 농지 규모, 자금 조달 계획의 1, 2년차 부분만 쫙 가지고 와가지고서 선정된 첫 해 연도에는 이러한 영농 유형을 몇 명의 가족들과 함께 어느 규모로 해가지고서 할 것인데 첫 해 연도에는 이렇게 제 돈 외에도 창업자금을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농지 및 축사 소재지 그리고 재배시설 농기자재 부분들을 얹어가지고서 하시게 되면은 영농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표로서 작성되어 있는 것들 그대로 다 끌고 와서 일단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말을 이제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영농의 계획의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팔로미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부분, 그거는 앞서 8번과 9번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농 목표, 이러한 영농 계획을 가져서 제가 궁극적으로 4, 5년 차에는 이러한 것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앞서 영농 계획 자체가 1년 차, 2년 차를 중심으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 영농 목표는 4, 5년 차, 5개년 계획이니까요. 4, 5년 차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들 있죠. 그걸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서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를, 즉 시설은 하우스를 2동 정도는 만들어서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거가 제 영농의 목표이며 그걸 기반으로 하여 농가 부업이라든지 아니면 융복합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영농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전략이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 앞서 봤을 때 10번하고 11번에 있던 내용들, 그걸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서 그걸 문장으로서 표현하시면 되겠죠. 난 이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극복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을 메꾸는 데 있어서 교육훈련이라는 방식을 할 것이며 그게 내가 전문 농업인으로서 성장하는 데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농업인으로서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독립경영을 하고 계신 분이거나 예정자이거나 동일합니다. 영농 목표와 관련된 거를 영농 계획, 목표, 판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표나 그래프 형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걸 첨부서류를 하시고 이 안에서는 좀 이렇게 문장으로만 기술을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 상황에서 그냥 단락만 나눠서 2024년도에는 어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바로 또 줄바꾸기에서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대비 이걸 하나 더 추가를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매출력은 얼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으로도 기술을 하셔도 되겠죠. 예. 그런데 추천드리는 거는 첨부 서류로 해가지고 표나 그래프로 하시는 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합니다. 독립경영 하신 분도 예정하신 분들도 이 상황계획과 관련된 거를 표현하신 걸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공통된 겁니다. 새롭게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1번부터 11번까지 썼던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 12번에 가지고 오셔가지고서 다 기술을 하시게 되면은 앞과 뒤가 다 맞게 되고 세 장을 채우기 위해서 없던 내용을 자꾸 만들어냄으로써 무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번부터 11번까지 썼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작업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잘 다듬어진 영농계획서가 아닐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영농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샘플로 작업을 한 거고 평가 항목과 관련돼서 전혀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들은 그 네이버 카페에 이러한 영농계획서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하면 동료들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은 더 자신 있는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셔서 2024년도 사업 신청을 하여 선정이라고 하는 결과까지도 가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과 노력들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전이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팜러닝의 최필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